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고령자를 중심으로 종이 상품권 신청이 몰리면서 지급이 제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종이 상품권은 카드형과는 달리 오는 11월까지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2와 7인 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이 진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신청 둘째 날. 주민센터에는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으로 쿠폰을 받으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종이 상품권 물량이 부족해 직원들이 선불카드로 신청을 유도하지만 고령자들은 카드보다 실물 상품권을 선호합니다. 아니 나는 올장을 많이 쓰거든. 올장 가까우니까 올장 있으면 그 상품권 카드 안 받아. 현찰밖에 안 받거든. 또 상품권. 제주도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부된 탐나는 전 종이 상품권은 2억 원어치. 첫날부터 물량 부족 사태가 빚어지자 제주도는 지급 대상을 제한하되 추가 발행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상품권은 오는 11월까지인 사용 기한을 사실상 제한할 수 없습니다. 카드형의 경우 사용 기한 이후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국고로 환수되지만 종이 상품권은 일단 지급하면 환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지급과 함께 사용 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 수면제 종이 상품권이지만 11월 30일까지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탐나는 전 종이 상품권의 유통기한은 발행일 이후 5년. 이달 발행된 상품권의 경우 카드형보다 최장 4년 넘게 긴 셈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종이 상품권을 제외하고 선불 카드를 포함한 재판매나 현금화 등 부정 유통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2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기류로 발행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부정유통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기류로 발행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 제주도 내 신청은 6만여 건. 전체 대상자 66만여 명의 9%가 143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종이 상품권 사용 기한 논란과 부정 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열렸지만 결국 법제처의 심의위원 자격을 물어보기로 하면서 안건은 심의되지도 못했습니다. 4.3 해결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걸로 기대를 모았던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는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슈 추적 권혁태 기자입니다. 1년 8개월 만에 열린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 7명이던 위원들 중 이미 3명이 임기가 만료돼 4명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그동안 밀실조사 논란에도 또다시 시작과 동시에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 3시간의 회의에서 고성이 오가며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심의 안건은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4.3 평화재단은 그동안 사전 보고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검토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분과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턱학들로 구성된 그 검토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매달 1회 이상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검토된 내용을 분과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부를 공유하고 같이 의견을 첨삭하는 방법으로. 문제는 이러한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될 여지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된 분과위원회에서 평화재단 이사장과 배우자가 조사단에 포함된 위원을 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맡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유권 해석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오늘 합법적인 회의가 성립됐다라고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걸 논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게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 같다.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와 관련해 실무 책임을 가진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검토조차 없이 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냥 쭉 갈 수 없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6월까지 조사를 끝내면 12월까지 끝내야겠다라는 게 저희 이제 행정적인 목표였었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 언제까지 할지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면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회의는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초안에 대한 심의라는 안건은 상정도 못하고 입장 차이만 확인하면서 올해 말 국회 보고라는 계획은 점점 이루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4.3 해결의 새로운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는 시작부터 절차의 문제로 법제처 유권 해석에 기대해야 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의 한 환전소에서 5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하루아침에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직원이었는데 6분 만에 돈을 갖고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운터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한 남성. 구석으로 다가가더니 금고를 열고 돈을 정리합니다. 4시간 만에 다시 나타난 남성. 커다란 배낭을 들고 미리 챙겨뒀던 현금 뭉치를 담은 뒤 유유히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제주의 한 환전소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쯤. 5만 원권으로 4억 7,500만 원이 사라졌는데 범인은 직원이었습니다. 원래 집에 같이 사는데 집에 간다는 형이 집에 안 오고 그래서 다시 매장에 와서 금고를 여러 번 깠죠. 범행은 치밀했습니다. 오전에 1차 준비를 한 뒤 오후에는 오자마자 바로 돈을 챙겨나갔는데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6분이었습니다. 특히 평소 돈 관리를 맡아 다른 직원이 의심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직원은 가방을 빌려 쓰겠다고 말한 뒤 현금을 챙겨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가게에서 나온 뒤에는 바로 제주공항으로 가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지인 소개로 직원을 채용한 대표는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수억 원을 날렸습니다. 저희 하는 사업 중에 환전도 있고 다른 일이 있는데 가장 좋겠는데 저희한테 큰 타격을 줍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6시쯤 서울에서 이 남성을 검거하고 범행 동기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강원 지역의 다문화 가구 수가 어느덧 10,000 가구를 넘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지역사회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춘천에서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결혼 이민자 왕단 씨 부부. 올해 50살인 왕단 씨는 15년 전 한국으로 시집와 양구 산골에 정착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중국 채소를 전문으로 농사지으며 중학생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왕 씨에게 한국은 이제 낯선 타국이 아닌 두 번째 고향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서 한국은 시집 와서서 애들도 나왔고 남편도 있고 가족들은 같이 여기 살아고 그냥 행복해요. 왕 씨 같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양국은 가족센터로 모여듭니다. 일본, 베트남, 중국, 미국 등 고향은 다르지만 함께 어울리는 이곳. 한국어 교실은 물론 악기와 퀼트 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레 연결됩니다. 한국 분들이 너무 정이 많으셔서 많이 동네 분들도 도와주시고 또 아는 분들도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애도 키우고 지금 한국말도 대화도 할 수 있고 취미까지 생기니까 너무 좋아요. 양구군은 214가구, 686명의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서 배우는 것과 저희 가족센터에서도 언어나 문화를 같이 배우고 서로 협동해서 살아가는 그런 걸 많이 배우고. 강원도 내 다문화 가구는 2016년 7,300여 가구에서 해마다 증가해 2023년에는 10,000 가구를 넘었습니다. 7년 만에 40%나 는 겁니다. 인구 수로는 31,000여 명, 강원도 전체 인구의 2%가 넘습니다.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가 8,700여 명, 이들의 자녀가 8,800여 명에 이릅니다. 올해 다문화 가구 지원에 편성된 강원도 예산은 46억 원. 다문화 가정은 이제 우리의 이웃으로 스며들며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네, 다음은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낮 체감 온도는 33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제주시 최저기온이 25.8도, 서귀포가 26.6도를 기록하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26도, 남부 27도, 서부 26도, 동부 24도, 산간은 2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북부 32도, 동부 31도, 남부 32도, 서부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내외로 일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다 안개가 끼고 물결이 최고 2.5m까지 거세게 일어서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이 31도 이상,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중 13% 이상이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1만 4천 명으로 전체 방한 외국인의 13.2%를 차지했습니다. 관광공사는 5월 제주 점유율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외국인 관광객 수도 작년보다 14.6%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5월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8만 6천여 명으로 93.6%가 아시아권으로 집계됐습니다. 성수기 렌터카 대여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제주도가 대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렌터카 조합과 협력해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대여 요금 신고를 의무화하고 요금 산출 규칙을 조정해 상한가를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비수기 과도한 할인이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상하 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을 검토해 오는 9월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제주 바다의 남방 큰돌고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생겼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제주도 서귀포시 해변 남방 큰돌고래 관측소에서 실시간 촬영된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영상은 360도 방향으로 촬영돼 고래를 찾는 현장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으며 고래가 발견되면 실시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시내 피부과 의원 원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로부터 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 1억 원을 받고 수수료 1,2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하순부터 시작되는 당근 파종 시기를 앞두고 폭염과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재배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과 열대야가 증가할 걸로 전망돼 당근 파종 후 발화할 때까지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당근이 지상부로 출현한 어린 시기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고사할 우려가 있어서 바로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차장에 제주 출신 강동완 씨가 임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신임 사무차장에 강동완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습니다. 강동완 사무차장은 오현고와 제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선관위 기획재정과장과 서울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음 달 1일에 취임합니다. 양조훈 전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이 범정부 차원의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양 전 이사장은 앞으로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범정부 사업을 검토해 의결하고 광복절 이후 중장기 과제와 성과 보고서, 백서 발간 등을 심의하는데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찬 광복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 12명과 민간인 등 모두 7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공개 매각이 잇따라 유찰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채비지가 일부 수의계약으로 매각됐습니다. 제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상복합 용지를 제외한 6개 필지의 경우 직전 공개 매각대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최근 1개 필지 278.9제곱미터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5개 필지 가운데 1개 필지는 매각을 하지 않고 공유지로 전환해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